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제 달에서 온 공주와 인간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카구야 히메 설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만화가 바로 마스모토 레이지 화백의 신죽취물어 천년여왕입니다. 죽취물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카구야 히메 설화의 정식 명칭인데, 천년여왕의 타이틀이 대놓고 신죽취물어니까 카구야 히메 설화의 각색임을 공지하고 있죠. 은하철도 999와 퀸 에메랄다스, 우주해적 캡틴 하록 등 마스모토 레이지 화백의 거대한 세계관인 레이지버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작품인데, 세계관 내에서는 첫 번째지만 TV에서 방영된 거는 은하철도 999 TV판이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퀄인 셈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은하철도 999 TV판이 1978년 9월 14일에 시작돼서 81년 4월 9일까지 방영되고, 은하철도 999 극장판 1편이 1979년, 2편이 1981년 8월에 개봉했어요. 천년여왕은 TV판이 1981년 4월 16일에서 82년 3월 25일까지 방영됐고, 극장판은 82년 3월 13일에 개봉했는데, 원작 만화는 극장판과 TV판이 다 끝난 후인 1983년 5월 11일에 완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영돼가지고 80년대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다가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10회 만에 종영됐지만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시면은 전설 속에 살아온 영원한 여인 천년여왕 그러잖아요. 특히 김국한 씨가 시원하게 부르는 이 OST는 만화영화 주제가 치고 엄청난 명곡이었어요. 천년여왕 한나는 지금은 중장년이 됐을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영원한 예쁜 누나였습니다. 저때 어린이였던 내가 어느덧 나이를 먹고 결혼하고 흰머리도 나고, 결혼 전에 천년여왕 한나처럼 예뻤던 와이프는 이제 애꾸는 선장 하록 선장처럼 용맹하게 나를 갈군다 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네요. 스토리를 보면은 1999년을 맞은 지구는 세기말 분위기가 한창이에요. 암흑해성의 접근으로 인해 지각 변동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 마련에 한창일 무렵, 평범한 중학생인 아마모리 하지메는 우연히 등굣길에 어떤 고양이를 구해주게 되고, 그 고양이의 주인인 라면집 누나 유키노 야요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메와 야요이의 첫 만남이에요. 야요이는 하지메와 친구들이 자주 가는 단골 라면집 주인 딸이었고, 동시에 하지메의 삼촌 그 큰아버지가 소장으로 있는 천문 관측대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이 원작 만화에서는 이 야요이가 메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TV판에서는 눈과 얼굴형을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귀염상이 됐어요. 하지메에는 교복 차림에 머리만 단정할 뿐 외모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하지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지메는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남겨준 망원경을 가지고 삼촌을 따라서 천문 관측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삼촌은 이제 야요이한테, 부하 직원인 야요이한테 하지메를 잘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그렇지 않아도 야요이에게 첫눈에 반해 있는 판에 울고 싶은데 쌍싸대기 맞는 식으로 하지메는 너무 좋은 거야. 야요이랑 둘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모처럼의 힐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쭉 갔으면 좋을 텐데, 하지메와 야요이는 천년도적이라는 정체불명의 비밀 결사대의 공작으로 위기를 맞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는데, 그때마다 무탈히 위기를 넘기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요. 세기 말이라 멸망을 앞둔 지구의 운명은 뒤로 한 채 꽁냥꽁냥의 여념이 없는 이 하지메와 야요이. 또 보세요. 마침내 둘은 첫 키스까지 하는데, 둘의 나이가 TV판에서는 하지메가 만 12세, 야요이가 22살, 10살 차이 납니다. 극장판에서는 나이가 정확하게 이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위키백과사전에 보니까 하지메가 16세, 야요이가 37세로 21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참고로 극장판에서는 야요이가 하지메의 학교 선생님이에요. 보세요. 42부작인 TV판에서 14회 만에 야요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런 류의 작품들 치고는 꽤 빨리 탄로난 셈인데, 야요이는 지구를 몰래 지배하고 있는 외계 행성을 라메탈의 여왕 라레라의 딸이고, 지구를 다스리도록 파견된 일종의 총독인 천년여왕이었어요. 어째서 천년여왕인가 하니까 임기가 천년이거든.
임기가 끝나면 새로 부임의 후는 후임 여왕과 교대하고 라메탈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후임과 맞짱을 떠서 걔를 죽여버리고 새로 천년의 임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임 여왕이 전임 여왕을 죽일 경우 전임자의 기억이 전부 이식돼 가지고 문제없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냥 곱게 교대할 경우에는 뭐 더 곱게 인수인계하는 거고요. 또 보세요. 천년 여왕의 주 임무는 지구를 배후에서 통제하고 특히 라메탈 행성이 필요로 하는 지구 인재들을 주로 과학 쪽 인재들이에요. 그 납치해가지고 라메탈로 압송하는 일종의 노예 사냥꾼, 추노꾼 역할입니다. 정작 야요이는 그렇게 이쁜 얼굴 하고서 앞에서는 하지메랑 꽁냥꽁냥을 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라메탈 부하들을 이끌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다정하고 착한 성격인데 공과사가 되게 철저해요. 오히려 음침한 가면을 쓰고 하지메와 야요이를 방해하던 천년 도적이 거꾸로 라메탈의 그런 폐악질을 막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던 중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이 천년 도적의 리더는 다름 아닌 야요이의 자매인 세렌인데 원래는 천년 여왕이 돼야 됐지만 라메탈 행성에 잡혀온 지구인들을 동정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이제 숙청당해가지고 지구로 쫓겨온 후 라메탈의 반기를 들고 의병 항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둘이 그 클론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또 보세요. 이거는 극장판에서의 야요이랑 세렌인데 여기서는 그냥 처음부터 사이좋은 자매로 나옵니다. 근데 극장판에서는 얼굴이 좀 다르죠. 약간 좀 날카롭게 생겼어. 더 쇼킹한 거는 애초에 야요이가 하지메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했던 게 하지메의 아버지가 남겨준 우주선 특수엔진 설계도를 얻어내려고 하지메를 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덧붙여 야요이의 부모님인 이 라면집 부부도 진짜 부모가 아니라 야요이가 라메탈 행성에서 천년 여왕으로 지구에 파견될 때 부모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어린애인 채로 오니까 라메탈에 잡혀와 있던 지구인 부부를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야요이를 자신들의 딸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어린애들 보라고 만든 만화 스토리인가 싶은데 아마 그 시절 어린이들은 일본 이름 야요이, 한국 이름 한나, 그 천년 여왕의 미모를 보느라 스토리 따질 틈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이래저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라면집 딸, 천문 관측대 직원, 천년 여왕으로의 1인 3역을 소화해내던 야요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기꺼이 엔진 설계도까지 내준 하지메에게 정말로 푹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계산적인 접근이 아닌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후에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지구와 지구인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보세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도시를 덮쳐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혼자 맞서서 막아내는 등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 야요이는 고향인 라메탈 행성 입장에서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이 그녀에게 반대하는 부하들과의 갈등, 부하들도 야요이 편드는 부하들이 있고 그 본국인 라메탈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반대하는 부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하들과의 갈등, 또 라메탈 행성에서 파견된 요원들과의 갈등으로 골치를 썩힙니다. 또 보세요. 이 때문에 이제 라메탈 행성에서는 아예 후임 여왕을 보내가지고 야요이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임기가 다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없어지는 순간 지구는 끝장이 날 걸 알았던 야요이는 후임과 맞짱을 떠서 걔를 죽여버린 뒤에 임기를 셀프 연장합니다. 보세요. 하지메가 내어준 설계도는 천년 여왕의 기함을 새로 만드는 데 잘 쓰여졌고 이 우주선이 바로 그 주제가에 나오는 나라라 나라라 썬더버드 호예요. 예, 썬더버드 호. 원래는 이게 지구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라메탈 행성으로 압송하는 노예선이었지만 이제는 지구인들을 지키는데 잘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메의 이제 노력으로 야요이는 세렌과 극적인 화해를 해서 원팀이 되는데 자매간에 이제 원팀이 돼요. 훈훈함도 잠시, 암흑해성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이대로라면 지구는 확실하게 박살이 날 위기였어요. 게다가 야요이와 세렌의 어머니인 라레라 여왕은 암흑해성의 접근은 숙명이다. 지구를 희생시키는 게 라메탈을 위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 자매에게는 지구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결국 세렌이 어머니를 만나러 라메탈 행성으로 향하고 야요이는 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썬더버드 홀을 몰고 암흑해성을 들이받아 자포가는 거였어요.
역시 일본 만화답게 이 가미가제 좋아하네. 예. 보세요. 헤어지기 싫으니 같이 가겠다고 징징대는 하지메에게 싸대기 한 대 날려주고, 정신 차려라,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너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다 라고 팩폭을 날려주기도 하지만 냉정함도 잠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또 보세요. 떠나는 하지메에게 두 팔을 쫙 뻗어 보이는 야요이. 어쩌면 하지메가 떠나지 않고 그냥 옆에 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 근데 저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돌아서서 나갔지 하지메가. 나는 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또 보세요. 이렇게 작별한 후 야요이는 천년 여왕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우주선과 함께 암흑해성에 자폭하고 그걸 없애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라메탈 행성에서는 라레라와 세렌 모녀가 야요이의 최후를 지켜보며 펑펑 울고, 지구에서는 하지메가 야요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로 만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극장판에서는 좀 달라요. 이게 보시면 극장판에서는 암흑해성이 아니라 이제 지구를 침공해온 라메탈 침략군에 맞서서 이 야요이가 자기 엄마에게 반기를 들고 지구편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심지어 이건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상처가 악화돼서 죽는데, 뭐라고 하나. 인간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존재한다면 먼 시간의 흐름이 만나는 곳에서 당신과 이 여왕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누가 말하냐. 야요이의 시신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하지메에게 야요이의 신복이었던 이 라메탈 여인이 당신과 여왕은 훗날 꼭 다시 태어나서 만나게 될 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누구냐? 보세요. 그게 바로 은하철도 999의 메텔과 철입니다. 실제로 천년여왕 극장판 때까지만 해도 야요이는 메텔의 어머니가 아니라 메텔과 통일 인물이었어요. 철이는 하지메의 환생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보세요. 야요이랑 하지메의 모습은 대충 봐도 메텔하고 철이가 겹쳐 보이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 방영될 때 하지메의 이름도 철이었습니다. 이랬던 게 TV판 후반부에 갑자기 설정이 변경돼가지고 야요이가 메텔의 엄마 프로메슘이 되었고, 만화 원작에서는 아예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라메탈 행성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그냥 엄마랑 화해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2001년에 방영된 메텔 레전드에서 야요이와 메텔은 모녀관계로 확정됐어요. 그때부터 천년여왕이 메텔의 엄마라는 그 설정이 고정돼서 알려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천년여왕을 메텔로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방대한 세계관을 싹 다 본다고 좀 고생했지.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사랑의 기로일까 하니 마지막 야요이와 하지메의 이별 장면 때문이에요. 천년여왕의 원본인 카구야 힘의 설화에서도 카구야 공주와 천황이 헤어지는 걸로 끝났는데, 이 작품에서도 내일 모레 불혹에 접어드는 본 계시 탐정을 참으로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쪽팔리게 시리. 만화 영화 보고 울어본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초딩 때 달의 요정 셀러문 보고 울어봤고, 중학교 때 요정 컴이 마지막 해 보면서 울어봤는데, 이 나이 먹고 또다시 이 천년여왕 마지막 해 보면서 눈물이 납디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뻔하게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갔을까? 아니면 하지메처럼 잠깐 뻗대다가 싸대기 한 대 맞고 바로 작별 인사하고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래 고민하진 않았어요. 본 게시 탐정이 저 상황이었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돌아서서 나가는 척하면서 우주선 한 구석에 숨어있다가 썬더버드 호가 이륙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 있었지롱 하면서 나타날 것 같아요. 뒤에 남아서 펑펑 울고 자빠져 있느니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을 택하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면 너도 죽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나 사랑하던 분을 사지로 보내고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극중에서의 하지메도 야요이를 그렇게 보내고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보세요. 만화 원작에서 하지메랑 야요이는 그나마 살아있는 채로 인사를 나누고 작별을 하지만, 그러고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후에 하지메는 야요이가 떠났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하루가 천년처럼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도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나의 젊음을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사랑의 완성이라는데,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는 기쁨은 아무나 맛보지 못한다 해도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라도 돼보는 게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 서로 소중히 여기고 더 아껴주시고 피차 순종하며 행복하게들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이 남자가 우주를 누비다가 내게 꽂혀서 지구로 내려온 하록 선장일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려고 라메탈 행성에서 날아올 천년 여왕일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